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본인의 이 말과 실제 했던 행동 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좀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보면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한덕수 그다음에 이 최상목 전부 다 또 반대편에 서버렸죠. 지금 사령관들 다 반대편에 서버렸죠. 지금 또 조지호 경찰청장 다 반대편에 서버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뭘까지 나오냐면 이 경호처하고도 지금 또 이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요 좀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들하고 오찬해서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를 했고 김성훈 경호처장이 네 알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들하고 오찬할 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총을 쏠 수 없냐? 김 처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진술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진술로 받아놨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총을 쏜다라는 의미는 이거 유혈 사태인데 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좀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유사한 보도가 몇 번 나온 네네. 상태였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것으로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때 체포영장 집행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젊은이들의 희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응하는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말하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그런 공개적인 말씀을 저는 믿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뽑고 열심히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더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왜 대통령의 말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혹은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오는 언론 보도가 이렇게 다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게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는 담화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탄핵심판 절차라든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해석하셔야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뭐 비상계엄 당시에 뭐 포고령이라든가 네네. 비상입법기구나 뭐 정치인 체포 문제 관련해서 계속 지금 뭔가 다른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 뭐냐면 이 요소들이 사실 내란 혐의를 입증하고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의 과정에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헌 문란이라는 건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의 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랑 선관위거든요. 결국 국회랑 선관위를 어떻게 방해했느냐, 저지하려고 했느냐가 이 재판 절차의 핵심입니다. 네. 결국 대통령의 모든 발언도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심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도 나가고 네. 또 재판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함께 했던 그런 사령관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은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하고는 이미 진술이 엇나가는 것은 다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제일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엇나갔을 때 그 부분인데 23일 날 나온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과 엇나가는 것도 네네.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상계엄 당일에 최상목 그 당시 부총리에게 건넸던 그 쪽지 있잖아요. 네, 쪽지. 쪽지 보니까요. 이 김용현 그 공소장에 그 쪽지와 관련돼서 검찰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번 하고 있죠? 그거 한번 볼까요? 그 네. 김용현 공소장 80몇 페이지인데 그 중에 그 36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결론
결론 부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저게 아니고요. 그 36쪽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메모를 건넸잖아요. 메모 건넸죠. 예,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도 메모를 건넸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다르게 기술하고 있냐면요. 11명이 돼야지 국무회의 그 성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 비상으로 모으다 보니까 11명이 안 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그리고 또 본인 집무실로 좀 다시 갔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따라 들어가서 이거 대통령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고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들어가서 네네. 70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 그게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우리 대외경제 신인도라든가 아주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습니다.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조태열 장관에게 주는 거는요. 그때 줬어요. 그때. 그때 줬다라고 저 공소장에 나와요. 네네. 그리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와갖고 11명 성원이 됩니다. 그렇죠. 성원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일방적으로 그 심의를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합니다. 네. 이미 뭐 언론에 10시에 발표하기로 다 했고 지금 물를 수도 없고 나는 가서 그냥 다시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주는 거예요. 최상목 그 부총리에게 주는 거는 그 발표 전입니까? 비상계엄 발표 후에요? 그게 국무회의 그게 직후인데 그 국무회의 발표하고 나와서 준 건지 발표하고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준 알기로 건지 발표가 난 후에로 알고 있어요. 예, 국무회의 이제 끝나고 간다고 그랬을 때 그때 준 건지 그건 네.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거까지 다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었는가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비비 편성해라. 네. 국회에 대해서는 돈 끊어라. 운영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라. 자금을. 네.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에 줄 예산을 편성하라. 이 세 가지가 그 메모 안에 들어 있었다.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저거를 사실상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변호인들은 이거 준 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게 몇 개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이제 영장 집행 저지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주요 쟁점에 대한 변론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다. 잘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개헌 포고령은 개헌 포고령이 이루어져 국회와 지방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거. 이건 이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개헌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방어가 뭐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쓴 거 그대로 한 거다. 김용현이 뺏겼다. 근데 여기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또 입장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당시에 통행 금지도 넣었었는데 대통령이 다 검토해보고 그거 삭제하라고 했다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해요. 두 번째 비상입법기구 이거는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국회 대신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국보위 같은 거 만들겠다. 예, 이것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시에 그 얘기를 쓴 걸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게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지 누가 쓴 건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포고령 1호랑 마찬가지로 이걸 인정해버리면 결국 헌법과 개헌법 인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고요. 그 얘기는 워낙 많은 군경 간부들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수사해봐서 아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그 일을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들은 결국 위에한테 다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변론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잘못한 게 지금 있지만 적어도 주요 쟁점
나중에 내란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될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방어 전략을 나름대로 잘 짜고 있다. 여기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서 어떤 이제 의문이 드냐면은 변론 전략으로서는 그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그렇겠네. 무슨 뭐 감형을 뭐 하거나 그러니까 무죄 아니면 뭐 무기징역이다. 또 아니면 뭐죠? 뭐. 뭐 아니면 도다. 이러니까 이제 전면 부인으로 가는 건데 아까 그거는 이제 최상목 거기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비상계엄령 선포한 직후에 줬대요. 직후에 줬다. 그렇죠? 직후에 저도 줬다라는 그렇게 게 이제 알고 확인이 있습니다. 되고요. 근데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 포고령 있잖아요. 네. 근데 김영현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김영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2017년도에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 방첩사령부죠. 네네. 여기서 그 혹시라도 저기 뭐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됐는데 탄핵 주장하는 측에서 막 그거를 소요사태를 할 경우에. 소요사태. 그때 이제 계엄령 벌했고 문서상으로만 페이퍼워크를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계엄령 문건과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김영현이 작성했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비상계엄 이틀 전이죠.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거기서 야간 통행 금지 그거는 삭제를 해라. 그래갖고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날인 12월 2일에 다시 재보고를 해요. 거기서는 됐다 해갖고 확정을 진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김영현하고 다퉈야 돼요. 참 이게 참 그 어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유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변론 전략 그렇게 짤 수밖에 없지만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명과 함께 이제 다퉈 싸워야 되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도 본인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당시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진술했고 최상목 대행도 본인이 그때 받은 A4 용지 그 쪽지를 직접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증거로 제출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김용현이가 줬는지 내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뭐 그게 어떤 법정에서는 어떤 이 통행들이 있겠지만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네. 그게 불가피한 변론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그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그렇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가요.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여기 지금 일체 변호인이 외에 김건희 여사도 가족도 면회를 못하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지금 영장 집행 과정에서부터 애초에 이걸 이첩받는 상황서부터 계속 뭔가 논란을 만들어내고 공수처가 정말 수사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자기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그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건지 사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네.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무리한 그런 수사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변호인이 대통령 접견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여사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가족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 어차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접견 자체를 제한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변호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불필요한 그런 일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만드는 그런 수사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금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저는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해서 그 현재 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상 인정된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대통령을 불러봤자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내가 굳이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데 사람을 억지로 불러다가 앉혀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의무처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앞뒤가 안 맞는 걸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어서 이거는 공수처가 마치 보복을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까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좀 자제를 하면서 괜히
많은 분들을 자극하는 그런 식의 수사 행태는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검찰이요 공수처에다가 빨리 좀 넘겨라. 네. 잡고 있지 말고 빨리 좀 넘겨라. 이렇게 송부 협의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요즘 이게 뭐 대통령 한번 영장 발부받았다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그 어제 보니까요. 저는 진짜 이런 표현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 정신 나간 언론 몇몇이요. 공수처가 이제 존재감을 입증했다. 자기 공수처가 잘해서 된 겁니까? 솔직히. 아유. 예, 윤 대통령 측에서요. 지금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을 쓰기보다는 여론전 위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마치 무슨 공수처가 잘해서 뭐 된 것처럼 공수처가 오래간만에 존재감을 입증했다. 뭐 이런 건데 참 정신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설명해 준 것처럼 이렇게 뭐 진술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그 권한인데 그걸 뭐 강제 구인을 하네 뭐네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벤져스에 얘기했잖아요. 왜 체포영장을 그렇게 무리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느냐. 네. 어차피 체포 성공해갖고 데려다 놓더라도 진술 거부할 게 뻔한데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쳐버리던지. 그러면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처음에는 공수처 자체를 인정 안 하다가 나중에는 좀 일부 후퇴해갖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그건 그 나가서 받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리하게 체포영장 뭐 해가지고 얻은 게 뭐죠? 윤 대통령으로부터 딱 그거 하나 아니에요. 이 비상계엄 통치권 차원에서 그 행사한 거니까 정당한 그 권리 행사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 한마디 말고 공수처가 얻어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수사는요. 이미 검찰에서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김용현,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그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4명을 다 구속 기소를 하고 그 수사 기록이 다 있고 공소장도 4건이나 있어요. 네. 빨리 검찰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공수처는 좀 제발 좀 빠지세요. 네. 참 빠져야 되는데 참 그거다 숟가락 계속 얹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처가 보니까요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를 시도하겠다. 이게 뭐죠? 그게 이제 구인한다는 구인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죠. 예, 예. 예, 참. 점점 뭐 지지율만 더 높여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가 계속 지금 국민 지지율을 높여주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참 그리고 또 민주당이 말입니다. 또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어 갖고 윤 대통령 40% 여론조사 만든 그 기관을 또 방문해서 조사를 벌이겠다 그럽니다. 참 아주 가관입니다. 하는 것들이 보니까.